네, 오늘 뉴욕장의 헤드라인을 가격 부담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정쩡한 스탠스로 뉴욕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드디어 올 것이 왔을 것인가, 네, 가격에 대한 의식을 계속해서 할지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레벨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느끼는 자리가 왔다라고 예고를 해주셨는데 간밤의 흐름이 조금 그랬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네, 전문가님. 네. 전체적으로 가격 부담에 대한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부담을 느껴가지고 위로도 못 가고 하지만 상승 추세에 있어가지고 아래로도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장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어제 종목별로 보면은 특이하게 많이 상승했거나 많이 하락한 종목보다는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전부 다 소폭 하락하거나 혼조세를 보였는데 아마존이 좀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가 1%대의 강세, 그다음에 많이 빠진 것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 은행이 약 5.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6년도에 이제 보상금 1억 9천만 달러를 지출한 게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규제 당국이 이제 가한다는 소식에 그러면 은행의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5.8%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다르게 특별한 게 딱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고요. 지금 어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죠. 네. 8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 113.8로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이제 123이었는데 지난 2월 이후 이제 최저치였습니다. 이제 6월 또 주택 가격 상승률도 발표가 됐는데 연율로 환산해서 따지면 약 18.6%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전달에는 16.8%인데 또 상승을 했고 지금 1987년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 소식이 있는데 애플에서 이제 전기차를 만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빨라야 2025년에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들 그리고 조금 눈에 띄었던 종목들 웰스파고를 필두로 해서 은행주 약하더라고요. 네, 금융주가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료 있는 종목들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종목들 움직였던 정도 지수보다는 이런 종목들의 플레이 조금 더 눈길이 갔던 뉴욕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고용 데이터를 확인을 며칠 앞두고 있는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그 전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에도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표가 부진하다 이거는 시장에서 어떤 재료로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 저희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지표가 부진하다 그러면은 테이퍼링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걸로는 또 시장이 좋게 받아들일 수 역으로. 네. 있는데 저는 어차피 연말에는 그래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아지면은 오히려 또 주식 시장에는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에 그러면 합리화가 돼야 되는데 네. 지표가 부진하면은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또 낮아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약하게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신뢰 지수가 떨어졌을까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명확했어요. 코로나 변이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인플레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지갑을 닫고 있다, 위축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아래쪽으로 방향을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아주 많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고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지표는 저는 안 보는데요. 이게 꼭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맞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 때문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낮게 나타난 거고 그리고 저는 델타 변이보다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특히 임대료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제외하면은 그다음에 차 할부금 나가고 이런 거 떼고 나면은 남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쓸 돈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지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미국에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의존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 부분 이후에 이제 나타날 고용시장의 변화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재정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고 이렇습니다. 연장이 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인데 그 이후에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 미국 시장의 고용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일단은 실업급여가 이제 끝나면은 뭐 고용시장에서는 지금 기업들도 계속 인력을 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업급여가 끝나면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복귀를 인력이 할까요? 이제 네. 뭐 구직을 하려고 이제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고 그러면 고용 지표는 당연히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연준은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밟아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 지표 어떻게 점검하셨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뭐 MBS 모기지 채권 매입 줄일 거다. 요거 힌트 분명히 이제 얘기할 거다. 그렇게 예상해 주셨잖아요. 네. 9월 달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더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요. 주택 지표 계속 과열입니다. 주택 네. 지표 미국에서 연율로 18% 거의 한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 20%가 넘게 나왔는데 그래요? 피닉스 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2000년 초반에 주택 가격 못 잡아서 그때 굉장히 고생을 해서 뭐 그랬는데 지금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임대료의 상승도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네네. 상당 기간 오래될 것이고 저도 항상 그것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만만치 않다 말씀드렸던 거고 2023년에는 그 후년에는 모르겠는데 내년까지도 만만치 않다. 네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연준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 뭐 예정보다대로 하고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좀 강도 높게 테이퍼링을 뭐 빨리 끝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상 같이 해주시면서 저희 지표를 조금 뜯어봤습니다. 종목에서도 눈길을 끌만한 게 많았던 게 애플이 참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의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데 전기차 애플 유저시잖아요. 전문가님도 제가 알기로 스마트폰을 애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저들의 또 전기차가 애플에서 나오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너무나 기대가 많지 않겠습니까? 2025년 네, 이 정도의 이제 출시 가능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애플. 예, 어제 네. 이제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6년 동안 자동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애플이 지금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이제 상용화를 해서 전기차를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빨라야 2025년 이내에는 나오기 어렵고 빨라야 2025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애플이 결국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뭐 2025년, 26년에는 차가 나올 것인데 만약에 전기차가 출시가 되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는 뭐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일단은 나오기만 하면 빨리 많이 팔릴 거라고 네, 보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 애플은 또 하나의 수익원을 이제 추가를 하는 것이겠죠. 그럼 뭐 주가는 다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 또 정당화될 수 있는 거고 또 추가적인 또 업사이드가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30년까지는 150만 대 팔 거라고 봤더라고요. 번스타인이. 네. 애플이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변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메인이 아예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에 큽니다. 애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애플과 손 잡을 기업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한 언론사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현대차하고 애플이 결국에는 협업할 것 같다. 네, 여기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현대차 뛰겠습니까? 주가도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 기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일 전인가 4일 전에 한번 나왔는데 업데이트돼서 또 나왔더라고요. 맞죠. 네, 맞아요. 그게 예. 결국에는 현대차와 네. 손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아랑 손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 예전에 그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업데이트한 건데요. 결국에는 애플이 자동차 기반에 관련된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도 아이폰을 써야지만 이게 문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대기만 하면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동맹설 좋은 거잖아요. 네, 동맹이 된다면 분명히 국내 기업들도 이삭 죽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뉴스 잘 추적하시면서 애플의 전기차 어떤 굉장히 강력한 대항마입니다.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협업하는 기업
기업들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연결고리에서 수익의 열매가 또 맺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정말 경쟁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고 있는 구간에서 테슬라가 입지를 가져갈 수 있을까? 네, 테슬라에 대한 평가도 월가에서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으로 보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습니다. GM하고 포드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인 뭐 폭스바겐이나 뭐 이렇게 뭐 메르세데스 벤츠랑 비교를 해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걸 과연 그러면 자동차 기업의 밸류에이션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다른 걸로 봐야 되냐 뭐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어제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거는 네. 애플 같이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애플 같이 IT 기업으로 봐야 된다. 특히 애플을 비교한 거는 애플이 이제 초창기에 아이폰을 팔면서 고객층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어떤 앱스토어라든가 구독 기반 서비스 등을 통한 이런 설치 기반 서비스를 이어가면서 매출과 순이익을 확대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도 이렇게 결국에는 설치 기반 서비스 사업으로 인해서 하면서 이런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구독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출과 이익이 좀 미미하나 나중에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의 지금까지는 뭐 리딩 주자는 분명한 것 같긴 한데 사실 따라오는 입장보다는 이거를 추격을 이제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많이 다급한 거잖아요. 테슬라가 어떤 또 변신과 변모를 하게 될지 이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할 것 같고요. 저는 골드만삭스의 간밤에 레포트가 인상적이었던 게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노려라라고 얘기하면서 딱 추천한 종목이 독일의 인피니온. 네, 인피니온이었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이게 승산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투자에서.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글로벌 자동차도 전기차를 다 확대를 하려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이제 점점 줄이고 애플도 전기차 시장에 들어올 거고 그렇죠. 예. 점점 전기차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투자 전략을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골드만삭스 그 리포트는 저도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만 반도체 주식도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분명히 투자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준비할 포인트 하나 주실 거 있으세요? 어제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 못 오른 거를 네. 어제 다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후장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예.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당연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오늘서부터는 큰 폭의 하락, 상승보다는 종목별로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여전히 있고 종목 장세다. 미국 시장도 지금 큰 폭의 하락 상승보다는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소폭 하락을 하면서 네네. 치열하게 종목 장세가 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아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전부 다 지수가 올라왔고 지금 가격도 좀 종목별로 올라왔는데 종목별로 잘 찾아서 특히 저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현대차는 못 가고 좀 그래요? 애플카 관련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주 중에서는 기아가 좀 좋아 보이고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아와 중소형주의 조합으로 오늘 포트 만들어서 저희 수익 꾸려볼게요. 전문가님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생각보다 참 강했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네, 외국인들이 컴백을 했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현재 전문가는 지수 전체는 박스권일 거라고 봐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지수하고는 베타 관계가 조금 낮은 중소형주에서 메리트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기아가 어제 슈팅에 있었고 왜 올랐는지 그 이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투자 힌트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